강미숙 작가. 나라를 지켜온 것은 엘리트가 아닌 의식 있는 지식인들과 민초들이었다. 아래 사진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엔딩을 장식하여 잘 아는 사진일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영국 데일리 메일의 기자였던 캐나다인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가 찍은 것으로 조선을 취재하고 쓴 그의 책 자유를 향한 조선의 투쟁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종군 기자로 일본에서 러시아까지 취재했던 극동지역의 전문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불쌍해 보였다. 그들은 죽을 운명이었고 전혀 가망이 없는 명분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오른편에 있는 지휘관을 보았고 그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는 나의 이런 생각을 비웃는 듯했다. 동정, 내가 동정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진은 그가 의병을 취재하기 위해 이것저것을 다니다 양평군 지평면 어딘가에서 마주친 부대라고 합니다. 파란 눈의 외국 기자가 어찌 조선의 산속에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랑 역사 공부 좀 해보실래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특히 많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198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저항하는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동학혁명을 일으키자 고종이 제 나라 백성을 진압해달라고 청을 끌어들인 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청이 파병하자 텐진조약을 빌미로 일본군이 들어와 평양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전주화약을 맺은 동학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언발로 싸우다 처절하게 산화했고요. 청일전쟁의 승자였던 일본은 다음 해인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겁먹은 고종은 다음해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죠.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제압함으로써 조선에서 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러시아에 기댔던 고종 황제를 무력화시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사실상 나라는 이때 망한 것이나 다름없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일본 제국주의는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이를 빌미로 7월 19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7월 24일 사법행정권을 박탈하는 정미칠조약을 이완용과 체결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킨 지 4일 만인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자 대한제국군의 핵심 부대였던 시위대의 장교인 박승환 참령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시위대는 궁궐과 수도 한성의 경비를 책임지던 정예부대입니다. 격분한 대한제국 군인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뒤 숭례문과 서서문 앞에서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으나 화력이 열세한 시위대는 무릎을 꿇었고 우리 군대가 해산한 자리에 일본 군대가 들어와 궁궐 수비를 합니다. 일명 남대문 전투라 불리는 이 전투를 끝으로 군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의병부대에 합류, 정미의병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직후 한성에는 해산된 대한제국 병사들이 호랑이 사냥꾼들과 의병을 조직하여 산간지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보급망과 구식 무기에도 일본군을 애먹이고 호랑이를 잡던 신출귀몰한 포수들이 저격병처럼 일본군을 공격한다고도 하고 말이죠. 기차역을 폭파하거나 일본군 무기고를 탈취한 뒤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진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조선의 긴박한 정세를 취재하던 프레데릭 아서 맥킨지 기자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의병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자 소문이 사실임을 알고 직접 의병을 찾아 취재하기로 했다네요. 그는 의로운 병사들, 의병을 우리말 발음대로 의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가 찾아가서 찍은 저 사진은 양평군 지평 어디라고 하네요. 지평은 원주 문막의 안창리로 이어지는데 아마도 그는 지평에서 봉기한 의병이 원주 횡성 강림면 제천으로 이어지는 제천 의병을 취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맥킨지 기자는 여러 번
의병들과 조우했지만 사진은 이것 한 장뿐이라고 합니다. 맥킨지 기자가 조우한 의병들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후반 정도였고 어떤 이는 대한제국의 군복을, 어떤 이는 한복을 입었으며 그들 중 3명은 머슴 출신이었대요. 입새도 그렇고 무기도 대한제국의 구식총과 화승총뿐이어서 매우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휘관의 반짝이는 눈과 웃음을 보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군요. 그래서 저 위에 소개한 것처럼 말했던 것이죠.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일본 놈의 종으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윤석열은 가난하거나 못 배우면 자유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귀담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1020 세대였을 사진 속 의병들의 말이 오늘 가슴을 칩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꽤 재미있네 하시는 분들은 정미의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아까 일본이 1907년 8월 1일 서울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다고 했지요. 치열한 남대문 전투를 끝으로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편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말이죠. 그 소문의 진원지로 가볼게요. 일본은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시작으로 8월 10일 원주 진위대 해산, 9월 3일 북청을 끝으로 지방 진위대 해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서울 소식을 듣고 8월 3일 원주 진위대 군인들이 지금의 강원, 가명, 선화당 앞에서 무기고를 점령하여 의병전쟁에 참가합니다. 특무정교였던 민경호는 원주 장날인 8월 5일을 거사일로 잡고 병사와 주민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분배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충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맞아 철퇴를 가했으나 서울에서 일본군이 급파되자 원주 인근에 경문을 붙여 포수를 모집하고 장기 항전을 준비합니다. 고종 태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시작한 정미의병은 실질적으로 강원도 원주 진위대가 시초였으며 강원도 전역과 충청도로 확산됩니다. 민경호는 원주, 여주, 이천, 홍천 일대에서 뛰어난 전투력과 화력으로 일본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는군요. 관동 창의 대장이었던 민경호는 1908년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홍천에서 양구 지역으로 북상하다 대대적인 반격으로 후퇴 2월 28일 동치악 산인 강림면 박탈치 부근에서 피체 순국하였습니다. 이후 강원 의병은 경술국지 때까지 일제에 대항하다 간도 연해주로 이주하여 광복군과 합류합니다. 이때 민경호의 자손들도 일제의 보복을 피해 북만주를 거쳐 연해주로 이주했어요.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가 연해주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때 이들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2011년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카자흐스탄의 피겨용 데니스테니 민경호 관동창 의대장 외고손자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민경호 의병장의 외손녀이고 그의 성 태는 한국의 정치를 러시아식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1년 원주를 방문하여 민경호 의병장의 묘소에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8년 괴한의 습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병장의 후손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우리 현대사의 민낯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자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뿌리를 안다면 결코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돌리고 똥을 싸지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일본 놈의 종으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땅을 지켜온 이름 없는 무명시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엘리트가 아니라 민초들이 지켜온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거저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민청년의 이의로 선생님이 영면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는 민청년 정책실장으로서 이론을 담당하다 김근태 선생보다 먼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정신분열로 평생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길 대신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삶이 부서진 것이지요.
이을호 선생님, 고문 없는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소서. 1987년 제주 4.3 비극을 고발한 장편서사시 한라산으로 옥고를 치르고 오랫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이산하 시인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시랍니다. 치료비를 보태는 것을 사전 조의금이라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선이 맨 앞에서 온몸으로 시대를 감내해낸 분에 대한 예우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은 보지도 못할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뿌린 덕분에 우리가 그 피의 열매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무명시들처럼 의병전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인들에게 나라를 고스란히 제물로 바치게 될지도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라서 말이죠. 감론 을박은 춘삼월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화력을 하나로 모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다며 파란 눈의 기자에게 씩 웃어줄 정도로 간지나는 의병들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는 원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동네입니다. 70년대 원주 선언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죠. 강미숙 작가.